한마디로 이 차의 대창 같은 곳인데, 열쇠가 이렇게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 꽂고, 허용 하중이 아주 깔끔해요.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크리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 가키남입니다. 저는 지금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터2 기반의 캠핑카 포레스트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키남이 포레스트의 A부터 Z 앞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누가 봐도 포터입니다. 다른 점은 뭐가 있다? 이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다. 왜냐면 뒤에가 일반 포터보다 훨씬 크게 옆으로도 전폭이 늘어났고 꽉 차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나와 있어요. 운전석에서 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측면부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측면부입니다. 아까 이 사이드미러를 말씀드리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만큼이 나왔어요. 원래 같으면 이 라인과 똑같이 가는 건데 거주성과 공간성을 위한 그런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어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외부 조명 이렇게 LED 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은 해가 좀 있어서 밝지 않지만 밤이 되면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일단 안쪽은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요. 모든 문들이 다 열쇠가 다 달려 있습니다. 열쇠가 이렇게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 이곳은 뭘까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이쪽에 쌓입니다. 한마디로 이 차의 대창 같은 곳인데 빼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빼낼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변기에 청수와 오수가 있습니다. 오픈 개폐가 있어요. 그게 오픈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닫아야지만 이게 빠져요. 이렇게 드러내서 요거를 비워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장착을 해놓고, 이 공간은 이게 외부 샤워기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 데 갔을 때 바로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여기 샤워기 이렇게 틀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열쇠가 있는데 러기지룸입니다. 러기지룸. 반대쪽도 열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관짝도 들어갈 것 같은 이렇게 여기 진짜 무슨 한 사람 자도 되길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잠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허리를 굽혀야 되겠지만 이렇게 누워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가 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수 배출, 오수 배출이 있거든요. 사실 캠핑카는 오수는 당연히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수를 왜 배출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캠핑카는 항상 사용할 때만 물을 담고 운행 중이거나 캠핑이 끝난 다음에는 다 물을 빼줘야 됩니다. 다 마른 상태로 보관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염 없이.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밖으로 튀어나온 게 닫혀 있는 건데 지금은 둘 다 닫혀 있고 안에 물도 없습니다. 오수도 없고요. 아까 하마터면 화장실을 쓸 뻔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닫힘 열림 있잖아요. 이 닫힘 열림 버튼은 스마트 룸을 조작하는 리모컨입니다. 열림은 그냥 아무 때나 열려요. 근데 닫힘은 꼭 안에서 닫힘을 누르고 안에 있는 사람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서 붙여놓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포레스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룸입니다. 이게 뒤로 빠져서 이만큼 80m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안에 좀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숙박을 위해서 주차를 하실 때는 뒤를 항상 여유롭게 한 이만큼은 띄워놔야지 빼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타프가 쳐져 있어서 이게 나올 때 같이 나와줘요. 그래서 위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이쪽은 통수 공급 장치, 물을 충전하는 곳이죠. 이거에도 열쇠가 있네요. 그렇죠. 누가 함부로 이거를 막 만지면 안 되죠. 깨끗한 물인데. 이거를 넣어야지만.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누가 봐도 전원 공급 장치죠. 아, 전원 공급 장치는 또 열쇠가 없네요. 아, 이거 참. 러기지룸에 있었던 전원 공급 장치를 꽂고, 자, 이 선을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연해 볼 수 없으니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뺄 때는 위에를 살짝 눌러서 이거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홈이 안에 탁 걸리는 거예요. 뺄 때는 이걸 쭉 열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자,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저기 안에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넣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불만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호스가 러기지룸 도어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소수 구멍은 여기 있는데 이쪽 도어에 있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떼서 넣으면 되는데 반대편은 문 도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이거를 저쪽으로 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동선이 많이 불편하다는 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어라? 이거 요소수도 뚜껑에 열쇠가 있어요. 키로 열고 이거를 연결을 해서 요소수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고도의 킬이 필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옆쪽으로 가시면, 자, 여기 도메틱
도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카 냉장고 브랜드인데, 냉장고는 원래 굉장히 열기가 많이 납니다. 그 안쪽에 냉각을 위해서 굉장히 바깥쪽으로 열기를 많이 배출을 하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열기를 빼내는 송풍구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 이 공간은 바로 주유구입니다. 주유구 역시 이 메인 차 키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넣을 때 내려줘야죠. 이거 따로 거는 데가 없어도 불편하네. 이건 이 상태로 들고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트를 접어놓고 이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상태로 이 소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전벨트는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를 내립니다. 이 돌려서 한번 리클라이닝이 되죠. 나름 들어갑니다. 자, 얘로 좌석 만들어 주고요. 이 중에 얇고 긴 녀석이 있어요. 얘 아닌데? 얘 맞나? 얇고 긴 녀석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테트리스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의 공간 지각 능력이 바로 나와버리네. 자, 그리고 이제 바닥. 자, 이제 이거. 자, 아주 깔끔해요. 자, 이제 반대쪽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테이블 올려서 하면 돼요. 아까 여기 2열 시트 주행 중에는 그렇게 안전벨트 꺼내서 앉아야 되고요. 의자를 접고 돌려서 앉으면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 놓고 다과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테이블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다리가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틈새가 여성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앉아야 돼요. 옆으로 돌려서 다리를 좀 얇은 부위로. 그리고 이거를 올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못 찍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찍지? 자, 이거를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해놓으면 슬라이드가 아주 편안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앉기 편하게 이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 딱 위쪽으로 살짝 들리기는 들리는데, 제가 이제 무릎부터 발목까지 좀 긴 편이라서 이걸로, 근데 웬만하면은 이쪽으로 당겨놓고 쓰는 게 맞아요. 전자레인지를 안 쓴다는 전제 하에 당겨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한 명이 더 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내릴 경우에 이 부분이 여기와 침범을 해서 몇 번 부딪힌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릴 때는 바깥쪽으로 빼서 돌리고 넣어주면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여기 침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실은 2열인데요. 여기 밑에 가운데 쪽은 테이블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앉아있던 2열 시트인데, 지금 이것들을 다 접어놓고 밑에 식탁까지 해놓고 쿠션들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어른이 잔다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한 명 정도는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잘 수 있는데 좀 비좁아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스마트 베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불이 켜져 있잖아요. 내리면 이 불이 꺼지고 이 안쪽에 또 다른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트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키가 180이고 대한민국 평균 신장을 갖고 있는데 어깨 가까이 옵니다. 올라가려면 막 이거 밟고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빼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딸깍 해서 걸어주시면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불안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왔죠. 맘먹으면은 한 4명도 자요. 하지만 여기가 허용 하중이 200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둘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 같은 사람이 둘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척일 때 한 군데로 무게가 쏠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층 침대와 1층 침대, 이게 두 가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캠핑할 때 캠핑카를 가지고 간다면 무엇보다 좋은 게 프라이빗한 화장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문을 열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불을 켜줍니다. 여기 막힌 공간이라서
불을 켜면 굉장히 밝고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어른, 뭐 여성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문을 닫았을 때는 이쪽에 습기가 계속 차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안에 있는 습기를 계속 배출해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약하시거나 뭐 임산부분들께서 잠시 점핑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기가 깔끔하게 잘 돼 있기는 해요.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여기를 과연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문을 닫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했는데, 자,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놓고 앉으면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만 여러분들은 더 부담스러우시겠죠?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각종 영상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 접해보셨을 테지만 이 화장실도 굉장히 여러가지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짜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 상단을 보셔도 캠핑카의 화장실 되게 굉장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짜맞춰 놨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샤워기랑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고요. 이걸 누른 다음에 당기게 되면 간이 세면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사용하고 그냥 밀면 이 안쪽으로 물이 버려지게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로 눌러주면 따라라따따, 자, 수건들 넣고 드라이기 여기서 할 수 있고, 자, 전동 칫솔 충전 여기서 하시면 되고, 여기 샴푸, 바디워시 뭐 놔두고. 근데 주행 중에는 웬만하면 다 이 안쪽으로 넣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여기 휴지거리가 있습니다. 자, 지밀, 아주 이 차량이 굉장한 히든 포인트죠. 자, 비울 때 꿀팁입니다. 바깥쪽에서 뭐 밸브를 열고 닫아서 비우는데 이거를 항상 닫아놓은 상태로, 이게 지금 개폐 레바인데 닫아놓은 상태로 오수를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되게 좀 애매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캠핑카 전용으로 나온 것 같고요. 굉장히 길쭉하게 빠진 냉장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냉동실이고 이렇게 얼음판도 제공이 되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희가 캠핑카 안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가 요리 손질하고 여기서 음식 조리하는 줄 알았어요. 전기레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열어보니까 여기 간이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다 수납 공간이에요. 다 수납 공간.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는 바로 렌즈레터를 돌려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조리하기 쉽게 곳곳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 있고, 놀라운 사실은, 자, 이것도 수납장, 여기도 수납장, 그리고 여기도 나 진짜 왔는데. 여기도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는 공간을 웬만하면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요리를 하면 이 좁은 공간에 이런데 다 패브릭이 다 냄새배가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 창문도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환풍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고 위에 커버가 올라가고요.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세게 할 수 있고요, 약하게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벌레가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방충망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 닫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쪽에 바로 에어컨이 위치해 있습니다.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창문들은 다 3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창문으로 잠금 버튼 4개를 모두 열어서 열 수 있고요. 근데 열었는데 벌레 들어오니까 방충망 닫아야 되고, 연 상태에서 프라이빗하게 지내고 싶다, 요걸 닫아버리면 됩니다. 반반씩 해도 되고.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죠? 이 위에 슬라이더와 밑에 슬라이더 사이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한번 붙으면 같이 움직여요. 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점. 이렇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이 공간이 800mm가 확장이 된 스마트 룸입니다. 이만큼이 확장이 된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와, 이거 쿠션 굉장히 좋은 거 있다, 쓰고 자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양쪽에 보시면 공간이 생겼어요. 얘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한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뭐 하나 내리려면 열쇠 꽂아야 되고, 이것도 뭐 꼈다 뺐다 해야 되고, 이걸 닫을 때도 눌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지금 그냥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쿠션이 눌려서 다 터져버리겠죠. 안 닫히거나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장치가 있는 것 같은 게, 이걸 뺐을 때 여기 안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꼭 눌러야지만 이 스마트 룸을 다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룸 확장되는 시간도 대략 한 40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전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을 끼워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 때는. 그래서 항상 이걸 안쪽에서 눌러주고 천천히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도 버튼을 뗐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딱 멈춰줍니다. 그거의 딜레이는 없어요.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많아요. 스마트룸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타프가 되어 있고 여기 단열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그렇게 막 덥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좀 폭신폭신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여기서 머리 이렇게 박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폭신폭신한데 여기가 단열재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전체가 다 단열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모든 곳에 USB 잭하고 220V가 다 있습니다. 여긴 불을 여기서 켜는 거구나. 이쪽에도 지금 USB 잭 하나 있고요. 220V 있고 여기 이제 불 켜는 거 있고요. 제일 앞쪽에 있는 곳에서도 양쪽으로 USB 단자 있었고요. 이 앞쪽에서도 2열 시트 있는 곳도 USB 단자 있고 굉장히 거주 공간에는 전부 다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닫을 때는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닫아줘야지 다 닫히거든요. 안쪽에서 이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밖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했기 때문에 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뛰어오느라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닫히고 있죠. 참고로 이 스마트룸 확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커가 체결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을 때는 뭐 굳이 다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만 체결되어 있다면 열립니다. 자, 빨리 감아 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이만큼이 이제 800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볼 수 있는 이 메인 컨트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 상단에는 보조 배터리라는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예상 사용 가능 시간 3.5A가 지금 사용 중이고 이런 지금 충전 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 떨어지게 되면 얼른 가서 충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조명 누르게 되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깜깜해라. 자, 켜야지. 자, 이게 스크린 켜고 외부 조명, 바깥에 있는 조명도 켤 수 있고요. 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위쪽에 있는 무드 조명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탱크가 지금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수가 아예 없는 상태고 오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수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차 있다면 이제 남아있는 양을 보여주겠죠. 아마 오수가 좀 많이 차도 깜빡거릴 것 같아요. 비워달라고. 그 다음에 히터입니다. 히터는 히터를 켜고 끌 수 있는데 풍량 조절할 수 있고 바닥 난방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누르면 온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히터를 틀어야 온수가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뭐냐면 지금 비어 있는데 외부 전원으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외부 전원 표시가 뜨게 됩니다. 지금은 외부 전원 충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고 이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ON을 해놨을 때만 이게 작동을 하고요. 좀 이따가 블루투스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침 모드 지금 누르면 취침 모드 됐죠? 한 번 더 누르면 취침 모드가 해결됩니다. 네, 물 사용 이거를 눌러야지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220V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 총 7개의 220V 단자와 각종 USB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이 TV 같은 경우에도 220V를 넣어야지 가능합니다. 단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220V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레스트 디럭스 모델이고 최고 사양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직관적으로 그냥 집에서 쓰듯이 눌러서 쓰시면 돼요. 근데 TV 리모컨이죠. 많이 보셨죠? 가장 익숙한 그런 TV 리모컨인데, 자, LG TV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위성 신호나 이런 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외부 입력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쪽에 뭐 HDMI도 있고 USB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TV를 달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TV가 나오게끔 신호로 연결하겠죠. 자, 그 다음 리모컨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메틱에서 나온 리모컨인데, 도메틱 하면 저 에어컨이죠. 에어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량 조절 가능하고요. 온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7도에서 30도까지 정할 수가 있고요. A는 오토 모드고요. E는 에코 모드고요. B는 부스터 모드입니다. 터보 냉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침실에서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슨 옛날 어릴 적 그 게임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마고치 나올 것 같은 이런 창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딱 여기 써있죠. 팬 온오프 있죠. 이거는 환풍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손으로 작동하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팬이랑 에어컨도 리모컨으로 다 각 침실에서 조작이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토 모드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읽겠습니다. 홀드 투 세트 78 화씨라고 써있죠. 화씨 78도가 아니고 F가 더 붙여있죠. 저거는 이제 대략 컵시로 표현을 하면 대략 25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면 25점 몇일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78도가 목표 온도고 25도 목표 온도고, 룸 템퍼레처가 이제 온도가 80, 이거면은 이제 한 27에서 28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는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낮출 수가 있죠. 목표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팬의 스피드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죠. 100이 되면 엄청 소리가 클 겁니다. 그리고 이 뚜껑도 닫았다가 열 수 있습니다. 환풍기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뚜껑을 안 닫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게 무슨 리모컨인지 한참 찾았습니다. 별게 안 써있고요. LCD 리모트라고만 써있습니다. LCD를 컨트롤하는 건데 뭔지 한참 찾았어요. 자, 이건 바로 이제 후방 카메라 이 화면에 대한 리모컨이었습니다. 확장형으로 스마트룸을 뒤로 빼놨는데 막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야간에 막 누군가 와서 취객이 와서 막 툭툭 건든다거나 이러면은 요거를 꺼놨던 거를 탁 켜서 이게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AV1이 있고요. AV2가 있는데 지금은 2만 나오고 있죠. 16대9 비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화살표는 비율만을 위한 화살표입니다. 자, 여기 그냥 앉는 느낌은 이게 포토입니다. 여기는 그냥 포토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높고 시야감은 굉장히 좋아요.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양옆으로 이렇게 딱 뻗어져 있는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화면,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특별할 게 없죠. 자, 이 사이드 미러의 간격이 이 뒤에 가장 넓은 부분에 전폭하고 같아서 이걸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뒤쪽에 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이드 미러의 폭으로 전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인 컨트롤러에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요 솔라 충전인데요. 이거는 시동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던 꺼져 있던 정차되어 있을 때만 이제 태양열 충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블루투스, 이거 블루투스 이 설정해서 온오프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바로 요 QR코드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로, 자, QR코드를 잡아서 넘어가면 현대포토 캠핑카 성우모터스 어플이 있고요. 이미 깔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블루투스 모드가 불이 꺼져 있는데 눌러볼게요. 자, 연결하는 게 나오고 터치. 비번을 설정을 하라는데 비번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차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있죠. 인포메이션, 핀 넘버가 있고요.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럼 여기 파란불이 들어왔죠. 조명을 켰다 껐다 해보겠습니다. 자, 껐습니다. 무드 조명 한번 켜보겠습니다. 켰죠. 물탱크 한번 볼까요? 물 없는가가 확인하셨죠. 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똑같은 UI가 나오고 있습니다. 220V도 마찬가지고요.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잡아가지고 꼭 리모컨이 아니더라도 메인 컨트롤러를 누워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편리하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도입되는 게 많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층 침대에서 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좀 짜증나거든요.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할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나갈 때는 여기 있는 걸 전부 끄고 나가야지 이 배터리들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다 꺼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상황이 나와요. 냉장고 전원 아니요. 그러면 냉장고는 그대로 켜져 있고 모든 전원은 꺼졌습니다. 자, 이제 어닝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닝을 조절할 수 있는 봉이 있어야 되겠죠. 러기지룸에서 이 봉을 꺼내서 이쪽에 걸어줍니다. 지그재그를 걸은 다음에 풀러주죠. 어느 정도 다 펼쳐졌다 싶으면 이 안쪽에서 다리를 꺼내줍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밑에를 밟고 쭉 올려서 잡아주고 얼추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진짜로 노지에 가서는 이 밑에다가 이제 핀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핀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테이블이랑 의자를 깔면 되겠죠. 다시 접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잘 넣어놓고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서 취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터2 기반 캠핑카 포레스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운전석부터 스마트룸까지 A부터 Z까지 쭉 알아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사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차를 끌고 나가도 3박 4일 내지 4박 5일 정도는 또 다른 캠핑 장비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갖춰져 있고, 물론 이 차는 디럭스 모델 최고 사양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캠핑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옵션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격이 되게 관건이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에 취등록세까지 해서 9,000이 조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언뜻 들었을 때 비쌀 것 같지만 제가 그 주변에 캠핑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결과 이 정도 옵션을 싸제로 달았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비슷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 포레스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이 기획과 개발에 참여했고 또 믿을만한 성우모터스가 만든다는 점, 그래서 AS랑 보증도 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따로따로 이 업체 저 업체 다니면서 설치를 하는 것보단 한 군데서 해갖고 나오는 게 좀 더 운전자로서 수고도 덜 수 있고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차를 한 자리에 멈춰놓은 채로 전반적인 옵션이라든가 실내 공간, 거주성, 공간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직접 이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여기서 잠도 자보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크리 TV